제목, 내 곁에 나르시시스트, 매력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주변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지혜를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위로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밖에서는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칭송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에 감탄합니다. 마치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 언제나 당당하고 빛이 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관계, 예를 들어 가족이나 연인, 혹은 바로 옆자리의 동료가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게 만들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고 당신의 생각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보는 그 사람의 모습과 내가 경험하는 모습 사이의 거대한 괴리감 속에서 어쩌면 문제가 있는 것은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만약 지금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복잡한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종종 단순히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정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즘, 특히 자기애성 성격은 단순히 자존감이 높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한 개인의 3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왜곡된 사고와 행동 패턴이며 그 핵심에는 이기심과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기애성 성격을 진단하기 위해 9가지의 주요 증상을 제시하며 그중 5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9가지를 모두 나열하기보다 나르시시즘의 가장 본질적인 5가지 기둥을 통해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5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이 모든 특성을 하나의 세트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5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그들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둥, 뒤틀린 공감 능력.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공감 능력이 아예 없다면 그토록 성공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공감 능력은 매우 선택적이고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이를 인지적 공감 또는 도구적 공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듯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힘든 일을 겪고 슬퍼할 때 그들은 다가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나중에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감은 거래와 같아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발휘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아섭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큰 혼란과 상처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기둥, 병적인 자기중심성.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감정, 욕구는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이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즉 도구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때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값을 전부 계산하며 호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통 큰 사람이라고 칭찬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관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타인의 존경과 찬사를 얻으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파트너나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작은 관심이나 정서적 지지는 철저히 외면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당신을 자신의 일부, 즉 자아의 확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 감정,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자신의 기준에 맞춰 통제하려 듭니다. 당신이 파란색 스웨터를 입었을 때 너는 파란색이 안 어울린다고 말한다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오늘 내 기분과 혹은 내 옷과 너의 파란 스웨터가 어울리지 않아 거슬린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기둥, 과대성과 특권의식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매우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종종 현실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특권의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랑, 무한한 성공, 이상적인 삶에 대한 거대한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한 편의 영화를 찍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환상은 때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비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바꾼 혁신가나 위대한 리더들 중에는 이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했죠. 하지만 건강한 비전과 나르시시스트의 과대성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비전은 현실에 발을 딛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타인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실현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의 과대성은 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성공을 오롯이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모든 실패는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은 규칙 위에 군림하려 하며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을 모욕으로 여깁니다. 네 번째 기둥, 과도한 찬사와 인정에 대한 갈망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은 겉으로 보이는 자신감과는 달리 텅 비어 있고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찬사와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그들의 내면적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항상 주목받고 싶어하고 대화의 중심이 되려 하며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비판이나 무관심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사소한 지적에도 그들은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고 극심한 분노와 모멸감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판은 성장의 기회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자아상에 흠집을 내는 공격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 충동성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다섯 번째 기둥은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거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혹은 비판에 직면했을 때 감정을 통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위협하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갑작스러운 침묵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비꼬는 말투로 모욕감을 주거나 때로는 고함을 지르며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은 주변 사람들을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 살게 만듭니다. 가족들은 오늘은 또 어떤 일로 아빠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항상 그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마치 집안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두고 사는 것과 같으며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나르시시즘의 여러 얼굴들. 나르시시즘은 단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자신감 넘치고 화려한 과대성 나르시시스트가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가면을 쓴 나르시시스트도 존재합니다. 특히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형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소심하고 수동적이며 끊임없이 자신이 세상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세상은 나에게 너무 불공평해 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며 타인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그들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들은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오만함은 없지만 내면에는 똑같은 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 그리고 시기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세상 탓, 남 탓으로 돌리며 성공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데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인터넷에서 익명 뒤에 숨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용하고 교묘하게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어쩌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별과 사회적 학습 연구에 따르면 과대성 나르시시즘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선천적인 차이보다는 사회적인 학습과 관련이 깊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를 포함한 많은 문화권에서는 오랫동안 남성에게 강인함을 요구하며 슬픔이나 두려움과 같은 취약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해왔습니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라는 말 속에서 자란 소년들은 자신의 연약한 감정을 억누르고 대신 과장된 자신감이나 공격성으로 그것을 포장하는 법을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건강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예곡된 형태로 분출되어 나르시시즘적 성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취약한 나르시시즘은 남성과 여성에게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혹시 내 곁에 누군가가 혹은 나 자신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내 파트너가 혹은 내 부모님이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혹시 내 모습 속에 저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지쳐 있으며 때로는 스스로가 미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은 바닥나고 세상과 고립된 채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의 모든 문제를 당신 탓으로 돌리는데 매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대부분의 경우 더 큰 상처와 좌절로 돌아올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옳다는 것을 믿고 건강한 관계와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짓누르던 혼란의 안개가 걷히고 현실을 명확하게 바라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발견하고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매우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 패턴을 돌아보고 그것이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깨닫고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자아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나르시시즘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고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의 행동 뒤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며 궁극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타인의 왜곡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온전히 당신 자신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제목, 내 곁에 나르시시스트, 매력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주변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지혜를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위로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밖에서는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칭송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에 감탄합니다. 마치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 언제나 당당하고 빛이 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관계, 예를 들어 가족이나 연인, 혹은 바로 옆자리의 동료가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게 만들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고 당신의 생각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보는 그 사람의 모습과 내가 경험하는 모습 사이의 거대한 괴리감 속에서 어쩌면 문제가 있는 것은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만약 지금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복잡한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종종 단순히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정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즘, 특히 자기애성 성격은 단순히 자존감이 높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한 개인의 삶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왜곡된 사고와 행동 패턴이며 그 핵심에는 이기심과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기애성 성격을 진단하기 위해 9가지의 주요 증상을 제시하며 그중 5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9가지를 모두 나열하기보다 나르시시즘의 가장 본질적인 5가지 기둥을 통해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5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이 모든 특성을 하나의 세트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5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그들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둥, 뒤틀린 공감 능력.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공감 능력이 아예 없다면 그토록 성공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공감 능력은 매우 선택적이고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이를 인지적 공감 또는 도구적 공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듯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힘든 일을 겪고 슬퍼할 때 그들은 다가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나중에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감은 거래와 같아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발휘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아섭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큰 혼란과 상처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기둥, 병적인 자기중심성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감정, 욕구는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이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즉 도구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때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값을 전부 계산하며 호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통 큰 사람이라고 칭찬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관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타인의 존경과 찬사를 얻으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파트너나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작은 관심이나 정서적 지지는 철저히 외면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당신을 자신의 일부, 즉 자아의 확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 감정,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자신의 기준에 맞춰 통제하려 듭니다. 당신이 파란색 스웨터를 입었을 때 너는 파란색이 안 어울린다고 말한다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오늘 내 기분과 혹은 내 옷과 너의 파란 스웨터가 어울리지 않아 거슬린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기둥, 과대성과 특권의식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매우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종종 현실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특권의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랑, 무한한 성공, 이상적인 삶에 대한 거대한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한 편의 영화를 찍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환상은 때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비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바꾼 혁신가나 위대한 리더들 중에는 이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했죠. 하지만 건강한 비전과 나르시시스트의 과대성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비전은 현실에 발을 딛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타인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실현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의 과대성은 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성공을 오롯이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모든 실패는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은 규칙 위에 군림하려 하며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을 모욕으로 여깁니다. 네 번째 기둥, 과도한 찬사와 인정에 대한 갈망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은 겉으로 보이는 자신감과는 달리 텅 비어있고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찬사와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그들의 내면적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항상 주목받고 싶어하고 대화의 중심이 되려 하며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비판이나 무관심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사소한 지적에도 그들은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고 극심한 분노와 모멸감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판은 성장의 기회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자아상에 흠집을 내는 공격일 뿐입니다. 5번째 기둥, 충동성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5번째 기둥은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거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혹은 비판에 직면했을 때 감정을 통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위협하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갑작스러운 침묵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비꼬는 말투로 모욕감을 주거나 때로는 고함을 지르며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은 주변 사람들을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 살게 만듭니다. 가족들은 오늘은 또 어떤 일로 아빠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항상 그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마치 집안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두고 사는 것과 같으며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나르시시즘의 여러 얼굴들. 나르시시즘은 단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자신감 넘치고 화려한 과대성 나르시시스트가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가면을 쓴 나르시시스트도 존재합니다. 특히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형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소심하고 수동적이며 끊임없이 자신이 세상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세상은 나에게 너무 불공평해 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며 타인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그들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들은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오만함은 없지만 내면에는 똑같은 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 그리고 시기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세상 탓, 남 탓으로 돌리며 성공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데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인터넷에서 익명 뒤에 숨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용하고 교묘하게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어쩌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별과 사회적 학습 연구에 따르면 과대성 나르시시즘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선천적인 차이보다는 사회적인 학습과 관련이 깊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를 포함한 많은 문화권에서는 오랫동안 남성에게 강인함을 요구하며 슬픔이나 두려움과 같은 취약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해왔습니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라는 말 속에서 자란 소년들은 자신의 연약한 감정을 억누르고 대신 과장된 자신감이나 공격성으로 그것을 포장하는 법을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건강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예곡된 형태로 분출되어 나르시시즘적 성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취약한 나르시시즘은 남성과 여성에게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혹시 내 곁에 누군가가 혹은 나 자신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내 파트너가 혹은 내 부모님이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혹시 내 모습 속에 저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지쳐 있으며 때로는 스스로가 미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은 바닥나고 세상과 고립된 채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의 모든 문제를 당신 탓으로 돌리는데 매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대부분의 경우 더 큰 상처와 좌절로 돌아올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옳다는 것을 믿고 건강한 관계와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짓누르던 혼란의 안개가 걷히고 현실을 명확하게 바라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발견하고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매우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 패턴을 돌아보고 그것이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깨닫고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자아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나르시시즘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고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의 행동 뒤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며 궁극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타인의 왜곡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온전히 당신 자신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제목, 내 곁에 나르시시스트, 매력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주변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지혜를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위로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밖에서는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칭송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에 감탄합니다. 마치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 언제나 당당하고 빛이 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관계, 예를 들어 가족이나 연인, 혹은 바로 옆자리의 동료가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게 만들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고 당신의 생각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보는 그 사람의 모습과 내가 경험하는 모습 사이의 거대한 괴리감 속에서 어쩌면 문제가 있는 것은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만약 지금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복잡한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종종 단순히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정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즘, 특히 자기애성 성격은 단순히 자존감이 높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한 개인의 3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왜곡된 사고와 행동 패턴이며 그 핵심에는 이기심과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기애성 성격을 진단하기 위해 9가지의 주요 증상을 제시하며 그중 5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9가지를 모두 나열하기보다 나르시시즘의 가장 본질적인 5가지 기둥을 통해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5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이 모든 특성을
하나의 세트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5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그들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둥, 뒤틀린 공감 능력.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공감 능력이 아예 없다면 그토록 성공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공감 능력은 매우 선택적이고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이를 인지적 공감 또는 도구적 공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듯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힘든 일을 겪고 슬퍼할 때 그들은 다가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나중에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감은 거래와 같아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발휘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아섭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큰 혼란과 상처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기둥, 병적인 자기중심성.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감정, 욕구는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이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즉 도구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때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값을 전부 계산하며 호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통 큰 사람이라고 칭찬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관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타인의 존경과 찬사를 얻으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파트너나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작은 관심이나 정서적 지지는 철저히 외면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당신을 자신의 일부, 즉 자아의 확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 감정,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자신의 기준에 맞춰 통제하려 듭니다. 당신이 파란색 스웨터를 입었을 때 너는 파란색이 안 어울린다고 말한다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오늘 내 기분과 혹은 내 옷과 너의 파란 스웨터가 어울리지 않아 거슬린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기둥, 과대성과 특권의식.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매우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종종 현실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특권의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랑, 무한한 성공, 이상적인 삶에 대한 거대한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한 편의 영화를 찍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환상은 때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비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바꾼 혁신가나 위대한 리더들 중에는 이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했죠. 하지만 건강한 비전과 나르시시스트의 과대성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비전은 현실에 발을 딛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타인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실현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의 과대성은 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성공을 오롯이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모든 실패는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은 규칙 위에 군림하려 하며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을 모욕으로 여깁니다. 네 번째 기둥, 과도한 찬사와 인정에 대한 갈망.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은 겉으로 보이는 자신감과는 달리 텅 비어 있고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찬사와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그들의 내면적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항상 주목받고 싶어하고 대화의 중심이 되려 하며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비판이나 무관심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사소한 지적에도 그들은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고 극심한 분노와 모멸감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판은 성장의 기회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자아상에 흠집을 내는 공격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 충동성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다섯 번째 기둥은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거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혹은 비판에 직면했을 때 감정을 통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위협하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갑작스러운 침묵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비꼬는 말투로 모욕감을 주거나 때로는 고함을 지르며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은 주변 사람들을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 살게 만듭니다. 가족들은 오늘은 또 어떤 일로 아빠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항상 그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마치 집안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두고 사는 것과 같으며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나르시시즘의 여러 얼굴들. 나르시시즘은 단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자신감 넘치고 화려한 과대성 나르시시스트가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가면을 쓴 나르시시스트도 존재합니다. 특히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형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소심하고 수동적이며 끊임없이 자신이 세상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세상은 나에게 너무 불공평해 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며 타인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그들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들은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오만함은 없지만 내면에는 똑같은 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 그리고 시기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세상 탓, 남 탓으로 돌리며 성공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데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인터넷에서 익명 뒤에 숨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용하고 교묘하게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어쩌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별과 사회적 학습 연구에 따르면 과대성 나르시시즘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선천적인 차이보다는 사회적인 학습과 관련이 깊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를 포함한 많은 문화권에서는 오랫동안 남성에게 강인함을 요구하며 슬픔이나 두려움과 같은 취약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해왔습니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라는 말 속에서 자란 소년들은 자신의 연약한 감정을 억누르고 대신 과장된 자신감이나 공격성으로 그것을 포장하는 법을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건강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예곡된 형태로 분출되어 나르시시즘적 성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취약한 나르시시즘은 남성과 여성에게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혹시 내 곁에 누군가가 혹은 나 자신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내 파트너가 혹은 내 부모님이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혹시 내 모습 속에 저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지쳐 있으며 때로는 스스로가 미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은 바닥나고 세상과 고립된 채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의 모든 문제를 당신 탓으로 돌리는데 매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대부분의 경우 더 큰 상처와 좌절로 돌아올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옳다는 것을 믿고 건강한 관계와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나르시시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짓누르던 혼란의 안개가 걷히고 현실을 명확하게 바라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발견하고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매우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 패턴을 돌아보고 그것이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깨닫고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자아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나르시시즘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고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의 행동 뒤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며 궁극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타인의 왜곡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온전히 당신 자신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제목, 내 곁에 나르시시스트, 매력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주변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지혜를 조용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위로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밖에서는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칭송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에 감탄합니다. 마치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 언제나 당당하고 빛이 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관계, 예를 들어 가족이나 연인, 혹은 바로 옆자리의 동료가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게 만들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고 당신의 생각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보는 그 사람의 모습과 내가 경험하는 모습 사이의 거대한 괴리감 속에서 어쩌면 문제가 있는 것은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만약 지금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복잡한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종종 단순히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정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즘, 특히 자기애성 성격은 단순히 자존감이 높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한 개인의 3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왜곡된 사고와 행동 패턴이며 그 핵심에는 이기심과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기애성 성격을 진단하기 위해 9가지의 주요 증상을 제시하며 그중 5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9가지를 모두 나열하기보다 나르시시즘의 가장 본질적인 5가지 기둥을 통해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5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르시시스트는 이 모든 특성을 하나의 세트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5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그들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둥, 뒤틀린 공감 능력.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공감 능력이 아예 없다면 그토록 성공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공감 능력은 매우 선택적이고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이를 인지적 공감 또는 도구적 공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듯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힘든 일을 겪고 슬퍼할 때 그들은 다가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나중에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감은 거래와 같아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발휘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아섭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큰 혼란과 상처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기둥, 병적인 자기중심성.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감정, 욕구는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이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즉 도구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때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사값을 전부 계산하며 호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통 큰 사람이라고 칭찬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고 관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타인의 존경과 찬사를 얻으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파트너나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작은 관심이나 정서적 지지는 철저히 외면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당신을 자신의 일부, 즉 자아의 확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 감정,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자신의 기준에 맞춰 통제하려 듭니다. 당신이 파란색 스웨터를 입었을 때 너는 파란색이 안 어울린다고 말한다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오늘 내 기분과 혹은 내 옷과 너의 파란 스웨터가 어울리지 않아 거슬린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기둥, 과대성과 특권의식.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매우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종종 현실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특권의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랑, 무한한 성공, 이상적인 삶에 대한 거대한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한 편의 영화를 찍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환상은 때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비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바꾼 혁신가나 위대한 리더들 중에는 이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했죠. 하지만 건강한 비전과 나르시시스트의 과대성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비전은 현실에 발을 딛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타인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실현됩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의 과대성은 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성공을 오롯이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모든 실패는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들은 규칙 위에 군림하려 하며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을 모욕으로 여깁니다. 네 번째 기둥, 과도한 찬사와 인정에 대한 갈망.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은 겉으로 보이는 자신감과는 달리 텅 비어 있고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찬사와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그들의 내면적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항상 주목받고 싶어하고 대화의 중심이 되려 하며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비판이나 무관심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사소한 지적에도 그들은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고 극심한 분노와 모멸감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판은 성장의 기회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자아상에 흠집을 내는 공격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기둥, 충동성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다섯 번째 기둥은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거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혹은 비판에 직면했을 때 감정을 통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위협하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갑작스러운 침묵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비꼬는 말투로 모욕감을 주거나 때로는 고함을 지르며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감정 기복은 주변 사람들을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 살게 만듭니다. 가족들은 오늘은 또 어떤 일로 아빠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항상 그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마치 집안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두고 사는 것과 같으며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나르시시즘의 여러 얼굴들. 나르시시즘은 단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자신감 넘치고 화려한 과대성 나르시시스트가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가면을 쓴 나르시시스트도 존재합니다. 특히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형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소심하고 수동적이며 끊임없이 자신이 세상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세상은 나에게 너무 불공평해 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며 타인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그들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들은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오만함은 없지만 내면에는 똑같은 특권의식과 자기중심성, 그리고 시기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세상 탓, 남 탓으로 돌리며 성공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데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인터넷에서 익명 뒤에 숨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용하고 교묘하게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어쩌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별과 사회적 학습 연구에 따르면 과대성 나르시시즘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선천적인 차이보다는 사회적인 학습과 관련이 깊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를 포함